반대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민들이 반대한 건데, 하반기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갑자기 뭐 수고로 들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져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일반 가구 공급한다더니 대릉신도시 지구 지정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2달 전쯤에 같은 내용으로 한번 찍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예, 상반기에 반대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민들이 반대한 건데, 하반기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갑자기 뭐 수고로 들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져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본격 진행한다는 게 공허한 메아리인 거죠. 결국은 해결이 돼야지만, 주민과의 협의가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무마용 그런 발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그때 한번 하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주민 협의가 선제 조건인데, 하반기에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라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목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협의가 완료돼야 되는데, 협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 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고스란히 벌써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일정을 또다시 연기를 했다. 지자체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지구 지정 시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조정했기 때문인데, 원래는 상반기여서 지구 지정 하려고 그러다가 하반기로 연기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년 연기된다. 그럼 내년엔 될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선결 조건이다? 협의가 선결 조건이다. 근데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나 스킬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여, 강행이야. 예, 그러니까 극구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노원구 쪽인데, 노원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발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은 이해관계자잖아요. 여기서 1만 가구가 쏟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노원 구민이라면 여러분들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해관계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GTX 같은 것도 D라인에서 김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직행 연결이 아니고 부천을 연결한 다음에 갈아타기 방식으로 가서 서울을 가야 되는 거니까 강남 접근성이 개선된 게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과연 거기다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게 되면 나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떤 정부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럼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분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이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이분들에게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절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발표를 하고 봐. 그 다음에 뒷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표만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내년으로 바뀌게 되면 내년에 지구지정 될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되게 힘들어요. 그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될 만한 카드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태릉골프장의 정확한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자, 하반기 중 주민 공람을 거쳐 지구 지정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특히 현재 정부는 되게 현실 가능성 없는 것들을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이 목표다, 뭐 계획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일부러 그냥 대놓고 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부동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자, 사전 청약 역시 지구 지정 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가능할 건 설명. 노원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심해 상반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하반기가 되면 이 주민 반발이 뭐 심해진 게 좀 줄어듭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올해 말 구역 지정, 2023년 말 사업 승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가 이거 발표할 때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입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입이 아프게. 예.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발표된 1만 가구 공급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면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허가 안 해주게 되면 그냥 끝이에요. 자, 거기다가 만세대씩 들어오는 태릉골프장, 용산비창 뿐만 아니라 서부면허시험장, 그 다음 많은 SSC, 상암동, 미매각부지 이런 것들이 뭐 3,500가구, 200가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포구가 주민 반대가 핵심. 그죠? 서울시내 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축소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민이 동의 안 해주거나 서울시 인허가가 안 해주거나 하면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83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127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따져봐야지 127만 원 공급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거를 갖고 127만 원 공급 폭탄이야. 이제 가격 막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하죠.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인허가 절차라든가 과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부동산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일반 분들과 다름없는 수준의 실력으로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자, 그래서 국토부는 지구 지정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지만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특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게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가 뭐다? 협의가 완료된 후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죠. 무리하게 정책 추진했다가 향후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는 좀 알겠죠. 무리하게 했으면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이제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울 내에서도 태릉은 교통 혼잡도로 톱 랭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도인데 아무런 교통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주민 생활 환경이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라 지역을 괴사시키는 행위다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을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합니다. 후속 계획이 없어요.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숫자 노릇만. 그걸 갖고 자꾸 속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씀 누차 드렸지만 발표한 그 당일 리포트를 볼 때부터 말씀드렸죠. 어렵다. 예. 역시나 마찬가지 됩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이제 조금 보실 줄 알겠죠? 정책이 나왔을 때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빨리 공급이 돼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전혀 하질 않고 본인들 아집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별도의 공급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 정책적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 유동성과 정책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나고 포텐이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겁니다. 정부도 이 지금 가격 상승에 있어서 뭐 다주택자를 핑계대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핑계대고 뭐 유동성 핑계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본인들의 실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건데 뭐 솔직히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